저희 학원 2반 팀장님이시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아마 여기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저 이경 팀장님 잠깐 박수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지금 받으신 자료, 핸드아웃 자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자사고랑 외고는 전형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전형은 7월에 발표되시면 이제 각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작년 기준으로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고 최근 5월 첫째 주부터 외고랑 자사고 입학 설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설명의 후기나 뭐 이런 어떤 입학처자 아니면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인터뷰 같은 내용은 일부러 좀 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 중심으로 자소서를 준비하셔야지 자소서 내용이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자소서 내용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많더라도 집에서 필요하신 학교 자료만 보시면 되시고요. PT하고 자료는 중복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굳이 PT를 보실 때 핸드아웃을 보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핸드아웃에 이제 경쟁률부터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집에서 좀 아이랑 또 같이 보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실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학생들도 좀 읽히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 부분, 핸드아웃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소서랑 면접을 대비하실 수 있는 자료들도 실어놨고 합격자, 내시, 자소서 같은 것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특히 아이들이 보는 게 좀 좋거든요. 아이들이 어차피 자소서나 면접은 학생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T를 볼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PT에도 없고 핸드아웃에도 없는 자료들 내용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필요하시면 적어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저희가 뭐 시간이 안 되셔서 그 자료만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핸드아웃 자료는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제 일부러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들으시면 아까우시니까 더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게 PT와 내용을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드아웃도 그렇고 PT도 그렇고 그 옆에 자료에 보면 15학년도 기준인지 14학년도 기준인지가 들어있어요. 15학년도 기준이라는 거는 작년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입학한 학생들 전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학년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영재학교나 과학고 외에는 전형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PT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먼저 보실 텐데요. 크게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차라고 되어 있는 게 영재학교인데 특차라고 얘기하는 게 전기도 아니고 후기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초등교육법이 아니라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완전 새롭게 다른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영재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고등학교를 다 지원하셔도 되시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4월부터 원서 접수를 받았고 지금 1단계 서류 전형이 합격 발표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7월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딱 끝나면 8월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전기학교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아마 오셨을 텐데 여기 특목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줄여서 자사고라고 얘기하고요. 맨 끝에 있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은미체에 관련된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별히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고등학교로 얘기하고 오늘 설명해 드릴 게 이제 이 전기고등학교고요. 자, 아시는 게 이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최종 합격 12월까지 합격 발표가 전기에서 끝나면 12월 말부터 이제 일반고부터 출발하는데 일반고가 저희가 이제 뺑뺑이 돌리는 경기도 지역, 광명시 지역에 있는 학교고요. 요즘에 약간 관심 높아진 게 이 자유형 공립고세요. 그래서 자유형 공립고라고 얘기하면 잘 이렇게 무슨 학교지라고 얘기하실 텐데 보통 양서고, 세화고 이런 이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보다는 좋고 자사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요즘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공립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반고도 그렇고 자율형 국립고도 그렇고 뺑뺑이니까 그냥 뭐 대충 지원해가지고 뺑뺑이 정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넋 놓고 계시다가 막 학교 발표 나시고 막 쫓아오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일반고도 그렇고 자율형 국립고도 그렇고 굉장히 오히려 특목고보다 정기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더 많이 알으셔야 되고 학생들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후기 고등학교도 저희가 11월에 후기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때 오셔서 이 전기를 하셨는데 떨어지시면 꼭 오셔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 전기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 이 자료는 해당해서 실려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이렇게 고등학교 분리하다 보면 여기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 뭐지? 막 특별한 전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특별한 말은 아니고요. 자소서도 보겠다. 뭐 이걸 약간 좋은 말로 표현하려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재학교랑 과학고인데 실제 영재학교는 이미 시작이 됐고 과학고도 7월부터 8월부터 시작되시는데 아마 과학고를 생각하신다면 이미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랑 과학고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영재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법, 좀 특별한 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 1학년부터 아무나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머니들은 그러면 10개 학교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쓰셔도 됩니다. 단 영재학교끼리 어떤 좋은 학생이 10개 학교 다 쓰면 안 돼,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2단계 전형 날짜를 겹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개 학교 다 쓰셔서 1단계 합격 하시더라도 2단계 전형이 겹치니까 몇 개 학교밖에 못 가세요. 그래서 보통 2-3개 학교에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자세하게 영재학교 보실 때 자세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도 없고 과정도 자기 마음입니다. 아무 과정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과정을 배우실 수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아무거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대학 과정의 수준의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는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고3 수학, 고3 과학까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어야지 가능하시고 영재학교 보통 들어간 학생들 보시면 KMO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아주 놀라운 성적으로 입사를 해줘야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게 과학고인데요. 과학고는 초등교육법에 의거돼 진짜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중3만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중복해서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고등학교 특목고는 외고면 외고, 국제고면 국제고, 자사고면 자사고, 과학고면 과학고 하나만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실은 목표는 과학고예요. 근데 어차피 과학고를 준비하는 연습을 영재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영재학교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니까. 중1부터 과학고를 들어가려고 영재학교 시험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영재학교도 그렇고 과학고도 그렇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그럼 거의 대다수가 중1 때부터 영재학교 시험을 본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1단계만 통과하거나 2단계까지 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습 삼아 영재학교를 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형 일정이나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서류 심사하고 2단계가 이제 필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재성 검사가 3단계가 1박 2일 혹은 2박 3일에 대해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캠프 때 뭐 수리논술부터 뭐 실험 설계, 뭐 발표, 토론 이런 수업들로 이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면접을 발표하는데 중요한 게 주변에 보시면 혹시 영재학교를 지금 썼는데 1단계를 합격했다 이런 친구들이 광명시에도 좀 보여요. 왜냐하면 1차 서류 심사는 거의 대부분 통과합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를 통과를 시켜버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 엄청 막 점수가 등급으로 보면 2등급, 3등급 이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서류 심사는 다 통과하고요. 진짜 통과는 이제 2차랑 3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단계 통과했다고 막 박수치고 이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이들이 보통 영재학교 넣는 이유는 2단계 검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2단계 검사는 기출문제가 막 공유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시험을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2단계 검사 시험 보고 싶어서 중1부터 막 넣어보는 거죠. 왜냐면 서류 웬만하면 통과할 거고 2차는 무조건 떨어지겠지만 공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 2차랑 3차에서 이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단어만 딱
주어지고요. 뭐 설명해라, 뭐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영재성 검사나 캠프 때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제 과학부가 그나마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경기도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과학부는 경기부 과학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뭐 요강 발표는 5월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거고 8월부터 1차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과학부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랑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서류 1단계 서류 심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도 면접인데 이 면접이 좀 특이한 게 과학부 면접은 방문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중학교에 찾아가는 거예요. 면접관 보통 2명, 2인 1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2명이 이제 학교에 찾아와서 이 학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도 상담하고 이제 뭐 왜냐하면 교사 추천서도 들어가는데 그 추천서가 진짜인지 선생님이 제대로 쓴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고요. 학생에 대한 1단계 서류에 대한 근거들을 중학교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자소서나 면접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뭐 성적이 어땠고 KM은 몇 점이고 이런 거는 과학부에서 낼 수가 없어요. 제출할 수가. 하지만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했고 또 뭐 학생 생활 기록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두시는 게 좋으세요. 3년간. 왜냐하면 이 면접관들이 뭘 조사할지 모르거든요. 그냥 와서 어떤 학생한테는 학생 기록부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학생한테는 그냥 점수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진짜로 약간 랜덤하게 면접관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과학부를 생각하신다면 3년간 학생 기록부, 뭐 입상 성적, 학교에서 어떤 활동했던 거, 동아리 활동까지 이런 것들 예쁘게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영재고랑 과학고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사실 들어가려면 외고나 자사고보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고랑 영재고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신 이유가 이런 애들 때문인 거죠. 실제로 과학고랑 영재고등학교 정원이 2,418명인데 2,400명 중에 1,200명이 서울대 포스텍에 합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한국과학영재고 부산에 있는 건데요. 정원이 120명이거든요. 근데 120명 전원이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에 합격하는 건 아니고 중복 지원까지 다 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실제 인원 90명 이상은 저 세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한 30명 어디 들어가냐, 뭐 그 밑에 연고대에 들어가냐 그렇진 않고요. 외국 대학으로 빠지겠죠. 보통 MIT부터 하버드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국에서 120명밖에 안 뽑겠지만 지금 혹시 중학교 1학년 어머님이시라면 근데 아이가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면 약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조금 좋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생각보다 약간 좀 수학 과학을 엄청 좋아만 하면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 몇몇을 봤는데 3년간 수학 과학에 집중하고 계속 실험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만 본인이 좋아하면 1단계 무조건 통과할 거고 면접이랑 캠프도 수월하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고요. 2위가 경기과학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북과학고랑은 좀 다릅니다. 경기과학고도 영재고고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과학고, 경기북과학고도 100명이거든요. 정원이 100명 중에 60명대가 저 세 학교에 들어가고 나머지 40명은 외국 대학이 아닌 보통 뭐 요즘에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울산, 대구, 광주 이런데 과학기술 대학이 있어요. 아주 특화된 대학이죠. 포스텍 같은 약간 같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대학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좀 어렵고요. 실제 과학고랑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시거나 준비를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저 두 학교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목표는 특목고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자료를 덜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관심 많으신 외국어부터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랑 국제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에 특화된 인재를 뽑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금 보시면 영어부터 러시아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학교는 외국어에 특화된 애들을 뽑을 거야 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나는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모든 뭐 관심도 되게 많고 외국어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내용이 자소서에 안 실리면 안 뽑겠죠.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국제 보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외국어하고는 상관이 없고 국제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과 자체가 저기는 외국어과면 여기는 막 국제정치학과, 실제 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제학과. 그러니까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외국어 잘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친구들을 뽑기 때문에 자소서에 나는 국제관계 속에서 저의 역량을 어떻게 하길 발휘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그 내용의 두 학교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좀 많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좀 많이 이렇게 회화를 좀 잘해야 하지만 실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과 국제고는 전형은 똑같아요. 4월부터 입학 설명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원래는 지금 딱 입학 전형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굉장히 전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니네가 입학 전형을 교육청이 먼저 내. 우리가 검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발표하게끔 해줄게. 그래서 7월에 외고 자사고 모든 특목고가 동시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발표되실 때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입학 설명회 같은 경우는 지금 1차가 한 번 됐는데요. 1차부터 해가지고 보통 4차 정도로 진행이 되세요. 그래서 관심이 갖고 계시면 1파 설명회를 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 설명회 때 말고는 다른 데서는 공유를 안 해주거든요. 본인 학교들이. 왜냐면 본인끼리도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단 2파 설명회 가실 때 그냥 무작정 찾아가시면 안 되시고 학교 입학처 뭐 이런 데를 뭐 안양이고 입학처 이런 데를 치시면 설명회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2차부터는 아직 시작 전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서 가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건 전형 방법인데요. 외고랑 국제고는 딱 두 단계입니다. 1단계는 영어 내신으로 포함이 1단계를 통과시키고 2단계는 이제 자소서랑 교사 추천서 면접으로 뽑는데 여기 지금 전형을 잠깐 보시면 내신은 160점이고 2단계 자소서랑 면접은 40점이에요. 그럼 영어 점수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어 내신은 2학년, 3학년 총 4학기의 점수가 이제 합산이 됩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이제 이번에 첫 학년이었죠. 요번에 들어간 학생들은 1년치는 절대평가, 1년치는 상대평가. 그래서 이제 AA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류평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영어 내신으로 160점이나 비중이 있으니까 4대 1이잖아요. 1단계가 4고 거기서 통과되면 2단계는 웬만하면 통과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같이 보겠습니다. AABB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현 중3 이번에 외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평가 100% AA, BB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다 90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1단계에서 안양외고에서 나는 1단계에서 200명만 뽑을 거야. 근데 200명이 전원이 다 A, 250명이 전원이 다 A였어요. 그럼 50명은 어떻게 떨어뜨리냐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2015학년도 입학 전형에서는 모든 외고가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를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약간 이 특목고에 입시에 관련되신 분들은 막 궁금했던 거죠. 얘네들이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게. 왜냐면 1등급이면 환산할 수 있는 표가 있는데 성취평가 AA, BB 같은 경우는 환산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경기외고, 안양외고, 성남, 과천외고 4개 학교 같은 경우는 동점자를 전원 합격시켰습니다. 원래는 1단계 200명만 합격시켜야 되는데 동점자가 250명이면 250명을 다 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 아까 1단계가 160점, 2단계가 40점의 비율로 영어 점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았는데 동점자를 다 합격시켜버리니까 그 아이들을 갈라낼 수 있는 건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랑 면접이 오히려 외국국제고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양외고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1차 입학 설명을 한 번 했어요. 그때 입학처장이 발표하기로 우리가 영어 내신 점수 160점, 2단계 40점을 유지하겠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면접과 자소서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점자를 계속
전원 합격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점수 좋아도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취도 수준별 항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가 40점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뭐 B면 36점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외고는 전체가 다 올 A, 내 학기 다 AA 떠야 되냐? 그렇진 않고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경규외고를 제외하고는 올 A가 뜨지 않아도 1단계는 최종 합격도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약간 만약에 내 학기가 있는데 새 학기는 A고 한 학기가 B예요. 그럼 나는 B가 하나 떴기 때문에 외고를 안 넣어야지 하지 마시고 I가 굳이 싫지 않다고 한다면 안양외고에서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경쟁률이 낮은 과가 있어요. 뭐 중국어과 이런 과. 그런 과는 잘 선택하시면 B가 한두 개가 있더라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5학년도가 지금 현 1학년이죠. 현 1학년 학생들 중에 영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는 A 2개, 2등급 2개까지도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학생들이 아마 자소서란 면접을 더 많이 준비를 했겠죠. 1단계가 좀 떨어지니까. 작년까지는 외고에서 이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안양외고, 고양외고 같은 경우는 의대 막 이런 식으로 합격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과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과가 전면 폐지되면서 더 안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외고니까 경쟁률도 높아졌어요. 하도 이과가 있는 학교들은 약간 좀 커트라인도 높고 내신 성적 따기도 힘들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과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뭐 B등급이 있는 친구들도 근데 영어는 좀 좋아해요. 외국어는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이 막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2.3대 1이면 좀 낮은 거고요. 영어과 같은 경우는 뭐 3대 1, 4대 1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요 학교만 몇 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외고 1순위죠. 경규외고. 외고 중에 제일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서울대 인원은 되게 적어요. 다른 학교보다. 근데도 여기 이 학교가 제 외고 1순위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국제반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반이 운영하는 IBDP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는 MIT를 가고 싶어. 근데 저 과정을 들었다라는 걸 확인만 시켜주면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하버드 가는 것보다 경규외고 국제반에서 하버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대신에 저 국제반을 들어가는 게 어렵겠죠. 정원 26명인데 영어 회화 완벽히 2년간 영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화가 좀 완벽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만들어진 약식 토플, 토익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미국에서 외국에서 1, 2년 살다 온 친구들이 합격하는 게 좀 실정이긴 해요. 그럼 국제반 말고는 뭐 별로냐? 그렇진 않고요. 서울대 23명이라고 해도 정원의 99.6%가 서강대 이상을 합격합니다. 거의 꼴찌해도 서강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워낙 레벨이 높고 많은 걸 준비를 시키고 물론 나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가르치지만 수능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시켜줘요. 그럼 당연히 99%가 넘는 아이들이 명문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죠. 그 다음으로 고양외고가 약간 좀 높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능 평균도 높고요. 서울대 인원도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고양외고를 엄청 추천하지 않는 게 이게 일산에 있기 때문에 일산 지역 친구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 워낙 중학교 때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나는 그냥 경기외고 너무 머니까 그냥 고양외고 갈래 이래서 고양외고가 높아진 거지 고양외고 자체가 엄청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규외고 때문에 여기도 국제반과 유학반이 있는데 이 국제반과 유학반 같은 경우는 다른 문과반 친구들보다 수업료를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200만 원 정도를 더 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국제반이랑 유학반에서 지금 세계 대학에 몇 프로가 합격했다 이런 게 사실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산에 있고 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의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게 안양외고일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 인원은 이번 2015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양외고가 12명이 서울대가 이제 합격이 됐는데 약간 인원이 많이 축소됐어요. 원래 뭐 이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워낙 잘했어가지고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뭐 약간 이과도 좀 흔들리고 왜냐면 워낙 제재를 많이 했어가지고요.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서울대 인원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안양예고와 정원이 360명이거든요. 360명 중에 324명 정도, 그럼 거의 뭐 90% 넘죠? 그 친구들이 한양대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진짜 유명한 거는 안양예고 공부시키는 걸로 엄청 유명해요. 얘네는 기숙사가 없고 통학인데도 뭐 그냥 방학이고 뭐고 다 없고요. 전원이 야자를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딱 하루 수요일만 야자에 대해서 자율권이 주어져요. 수요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머지 요일은 다 공부를 많이 시키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학업 성취도 평가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지금 중학생들도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점수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딱 공유가 돼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시면 또 전국의 학업 성취도 시험을 또 봐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몇 점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몇 점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몇 프로가 올랐냐, 이게 평가가 되는데 아이들 안양예고 친구들은 대부분 다 오른다는 거죠. 중학교 때보다. 특히 안양예고 시험 중에 수학 시험이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외고인데 왜 수학이 어렵냐? 왜냐면 외국은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에 변별력을 둘 수 있는 과목이 수학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거의 뭐 그냥 기본 내신, 진성고 수학 시험 어렵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진성고하고는 거의 비교 조금 안 되게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안양예고, 경기예고도 마찬가지고 안양예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안양예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수학을 어느 정도 선행이 좀 많이 되시고 영어 점수만 신경 쓰시면 들어가셔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학까지도 약간 잡고 입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외로 이제 4개의 고등학교를 더 넣어드렸는데요. 핸드아웃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저희도 안양예고 친구가 제일 많고요.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천, 수원, 김포, 성남, 외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약간 보시면 수능 평균이 되게 높아요. 오히려 경기예고보다 평균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다는 얘기는 이 인원이 지금 서울대 합격 인원, 요번에 서울대 합격한 인원들인데 서울대만 적게 들어갔지 그 밑으로 연고대, 뭐 스카이 이쪽 밑으로의 합격률은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되시죠. 대신에 외고는 자사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고는 자사고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외고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가 힘들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시면 수시로 대학 가기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 정도 나와도 평균이 356이면 고득점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정시로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서울대 인원이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시로 늘 게 없거든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몇 명만 추천을 받아서 수시로 가기 때문에요. 우선 준비하실 게 영어 점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변별을 둘 수 있는 게 이제 수학밖에 없다고 봐서 대부분의 외고가 수학 시험이 조금 어렵고 특히 안양예고는 그걸로 더 유명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안양예고랑 경기예고 같은 경우는 입학 설명회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후기나 그다음에 입학처장이나 교장선생님 인터뷰하신 내용도 있어요. 그 입학 설명회 후에 그 내용을 핸드아웃에서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하신 게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인데요. 우선은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랑 지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아무나 와도 돼 이런 학교인데요. 그래서 전형은 9월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쯤 12월까지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최종 발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1단계가 서류 심사, 2단계가 면접, 그다음에 한 3개 학교 정도가 체력 검사까지 실시합니다. 우리는 체력도 좋아야 되고 이런 건데요. 얘네도 이거는 조금 다르게요. 외고는 물론 자소서가 중요했지만 외고는 1단계 160점이고 2단계가 40점이었잖아요. 자소서는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서류는 약간 점수가 비중이 낮고 면접과 자소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 학교마다 차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전형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학교별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사고 1위뿐만 아니라 거의 과거를 누르고 있는 자사고죠. 용인 외대고고인데요. 우선 1단계 교과 40점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에 40점만 주고 2단계에 60점을 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우리는 뽑을게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교과가 이제 40점만 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지금 1학년이죠. 1학년 친구들의 커트라인이 4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단계가. 단 용인 외대부도 이번에 동점자를 전원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점자를 전원 합격시키다 보니 2단계 자소서와 면접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자사고는 제가 핸드아웃의 자소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드렸는데 자사고와 외고의 자소서 내용은 완전 달라요. 외고는 약간 학생들이 쓰는 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고 이런 기억 때문에 저는 뭐 국제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고 혹은 외국에 나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고 이거 약간 학생 같은 이런 자소서를 원하는데 자사고는 달라요. 자유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워낙 2단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 말고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자소서와 면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자소서와 면접에 어머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3학 2학기 성적까지 다 들어가고요. 물론 중간고사까지입니다. 외대부고가 이제 중요하게 뜬 이유는 사실은 이제 합격자 때문인데요. 서울대 합격자가 63명,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 14학년도에서는 96명까지 합격을 했는데 요번에 2015학년도에 63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30명이나 준 거죠. 그럼 이제 용인 외대부고가 좀 가라앉은 거냐? 그게 아니라 외대부고에 몰렸던 인원이 약간 인사고, 상상고, 뭐 하나고 이쪽으로 좀 많이 벌려졌고요. 사실 인천 하늘고랑 국일고, 천안 국일고가 이름은 좀 들어는 봤는데 이게 없었어요. 서울대 몇 명 왔니? 이게 신생학교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어서 다 몰렸던 아이들이 인천 하늘고랑 천안 국일고랑 또 요즘에 진짜 핫하게 뜨는 게 현대청운고인데 이런 학교에서 벌써 결과물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외대부고가 합격자만 조금 준 거지 실제로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자사고입니다. 여기도 국제과정이 있는데요. 국제과정이 보통 100명 정도를 뽑거든요. 100명이 237건 대학에 1인당 2-3개 대학은 합격하고 중요한 건 용인 외대부고가 가는 대학, 국제대학은 이름 없는 막 싱가포르 이런 대학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여러분 아시는 아이비리그 쪽 대학에 많이 합격합니다. 용인 외대부고도 요번에 입학설명회를 한 후에 이제 입학처장이랑 교장선생님께서 발표하시기로는 우리는 자소서랑 면접에 되게 중요하게 이제 비중을 더 많이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건 면접이거든요. 면접에 얘네들은 그냥 뭐 자소서 내용 이제 네가 읽은 책이 이렇다고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봐. 뭐 너의 꿈이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래? 이런 얘기 말고도 아주 자세하게 현재 우리나라 기류, 정치 기류가 이런데 이거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니? 뭐 아니면 현재 뭐 지금 교육 환경이 이런데 너 같으면 이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거니? 이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의 면접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이번에 입학설명회 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해진 그러니까 자사고 보통 2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고등학교고요. 하나고의 다른 말은 그냥 얘네가 약간 그냥 자사고는 원래 다 비싼데 수업료가 하나고 같은 경우는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귀족학교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도 하나고 간 친구들 말 들으면 돈은 안 아깝다고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또 중요한 건 이 하나고가 뜬 이유는 하나고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도 서울대 210명 중에 61명 이게 올해 인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고도 작년보다 약간 인원이 줄었는데도 올해 인원이고요. 자사고 스카이 합격률 전국 1등입니다. 용인 외대부고보다는 스카이 더 많이 보낸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국제반이 따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대학에 가는 인원이 아마 외대부고보다는 훨씬 적겠죠. 얘네도 마찬가지인데요. 1단계는 교과 40점이고요. 추일별로 감점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감점을 해서 약간 동점자를 한번 걸러내요. 그럼 동점자 그래도 되게 많겠죠? 마찬가지 하나고도 동점자 전원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2단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고는 외대부고랑 약간 달라요. 하나고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치다. 몸 튼튼한 거 중요하고
인성 중요하고 공부가 제일 마지막이야 라는 게 하나고가 말하고 있는 교육 이념이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에서도 인성 부분에 대한 면접이 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고 면접 준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이기 때문에 너가 뭐 살면서 역사 안 살았지만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들, 뭐 가족과 여행 갔는데 제일 좋았던 여행지 이런 데 막 질문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으면 뭐 공부하는 그런 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가셔서 아이 너 몇 살 때 어디 갔었고 막 이런 걸 막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 그때 되게 그걸 좋아했고 물놀이를 좋아했고 막 이런 거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고요. 하나고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자소서랑 면접을 전문인의 도움으로 받지 않고 엄마 아빠랑 준비를 해서 와 이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게 하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준비하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대신에 아마 주변에서도 하나고 간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하나금융그룹에 속한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그룹, 그러니까 우리 하나은행 뭐 이런 회사 직원, 임직원을 먼저 좀 뽑고요. 전국 단위 인원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들어만 가주면 더 좋은 건 특히 하나고 더 좋은 건 대학이랑 약간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과목을 이수를 하되 부패식으로 과정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는 나는 하버드가 목표야. 보면 하버드가 좋아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과목은 어디서 생기냐? 자서고가 이름이 자율형 사립고잖아요. 나라에서 우리가 시키는 거 말고도 니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들을 수 있게 해줄게가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선생님들도 맛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외국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들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수업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국제 포럼 아니면 수학 경식, 뭐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경식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얘가 준비하기만 원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죠. 돈이 있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데를 다 합격을 해버리니까 수시로 이런 좋은 대학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대를 정시가 아닌 수시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고는 내신 성적 따기가 힘드니까 수시가 힘들잖아요. 자사고는 마찬가지로 점수 따기 힘들어요. 다 똑똑한 애들이 왔으니까. 대신 내신 점수가 아닌 이런 입상 성적,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결과물로 수시를 합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다르고 그만큼 비싼 만큼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고 아이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상산고인데요. 사실은 용인외대부로 하나고가 생기기 전에는 가장 유명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시죠. 선발 방법은 지금 1단계 저렇게 되어 있고 2단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과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럼 얘네도 동점자 전원 합격하니까 2단계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산고는 약간 특이한데 동점자 전원 합격하지 않고요. 그럼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하냐? 약간 좀 학교의 이상한 특징인데요. 똑같은 90점 이상이 A잖아요. 그러면 그 90점을 그대로 가지고 뭐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이 A라는 90점 이상의 A라는 점수를 다 비교 분석해서 퍼센테이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점자 전원 합격하지 않고 1단계에서 많이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상고 아시겠지만 수학 비중 엄청 큽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 점수가 아주 좋다면 상상고가 좀 멀리 있어도 보내실만 하고요. 사실 상상고가 외대부고랑 하나고 때문에 약간 좀 인지도도 떨어지고 합격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발표하기로 이제 상상고 약간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합격자가 굉장히 늘었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좀 적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의대, 치대, 한의대입니다. 185명 합격. 물론 중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1등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성악대 이상 뭐 가는 건 거의 대부분의 자산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계에서는 약간 얘네 왜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인원 학교가 아니었는데 원래 상산고가 서울대도 많이 보냈지만 외국 대학을 좀 많이 보냈어요. 외국 2학년 때부터 합격을 시키고. 근데 올해 발표한 거에 보면 외국 대학 합격률은 줄었고요. 우리나라 의대치대 한의대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애들을 좀 이쪽으로 더 많이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의대치대 한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겠다라고 상상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시면 염두에 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고인데요. 민사고는 거의 우리나라 1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죠. 교과가 100점, 자소서 면접 100점, 1대1입니다. 다 민사고는 동점자를 전원 합격시키기 때문에 소서와 면접이 더 중요한데요. 민사고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민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자사고예요. 그때는 자립형 사립고였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자립형 사립고랑 자율형 사립고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자립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에서 국영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특목고에서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계, 과목에 대한 질문은 금지되어 있는데 민사고만 그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 자소서 면접, 그러니까 면접이죠. 면접일 때 5개 영역에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문항 들어가고요. 다른 학교도 들어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너 어떻게 계획 세워서 공부했니? 또 하나 인성 영역, 5개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특별히 체력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체력 검사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3학교예요.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근데 하나고는 약간 감점만 시키고요. 하나고는 보통 잇몸 일으키기 좀 시킨대요. 좀 못하면 감점하는데 웬만하면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좀 하고, 상산고도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이런 걸 시키는데 그것도 이제 감점 요인만 되지 특별히 영향은 없거든요. 근데 민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고는 여기에도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1인당 하루에 오늘 면접 가는 날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5개 영역의 면접과 체력 검사까지 해가지고 보통 100분. 한 명당 100분을 소요해서 이제 면접을 통과해요. 그래서 민사고는 체력 검사가 오래 달리기거든요.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이 밤마다 뛰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점수가 달려있으니까 밤마다 뛰면서 오래 달리기도 연습해야 되는 학교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사고 전 과목 다 보고요. 민사고도 마찬가지로 국제반 운영됩니다. 그래서 국제반 60명인데 1인당 한 4건 정도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보내고요. 약간 너무 멀고 요즘에는 너무 좀 가까운 자사고들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사고가 더 들어가기 어렵지 않거든요. 자사고는 들어가기가 거의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신경 쓰시면 되시고요. 요즘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약간 뜨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가 인천한울고죠. 원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의 공항 직원들 자녀만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전국 단위라고 해도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원석이 높으니까 인원이 약간 좀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부터 하늘고를 합격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너무 비중이 작아서. 그래서 비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더 인기가 많아졌고요. 2014학년도가 첫 번째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3의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첫 해에 서울대가 7명 합격했고요. 요번 2015학년도에 서울대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고대 인원, 주요 대학 인원 되게 자세한 거는 핸드아웃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원으로 보면 외고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고는 말 그대로 외국어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사고는 그냥 전 과목을 두루두루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외대국어부터 민사고보다는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약간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노려보고 있는 게 지금 하늘고입니다. 면접 얘도 지금 보시면 1단계가 국가 200이고 2단계가 면접 40이에요. 그럼 얘네는 동점자 어떻게 하냐? 얘는 동점자 1단계 다 가릅니다. 얘 보시면 다 A인데 어떻게 가르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보시면 특히 2015학년도 현재 1학년이죠. 다 A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 A였으면 딴 데 갔겠죠. 하늘고를 안 보내시고. 그래서 뭐 A 2개, 뭐 2등급 2개 이런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단계 거의 동점자 없이 선발이 다 됐고요. 면접 40점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랑 면접을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아주 좋기만 하면 1단계 통과하실 거고요. 자소서랑 면접도 어렵지 않게 준비하시면 하늘고 정도는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작년 간 친구들 보면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잘 갔죠. 물론 내신 성적은 좋았어요. 내신 성적이 좋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자소서랑 면접을 막 따로 과외받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늘고를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고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학교도 부담스럽고 그래도 일반고는 싫고 이런 학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입학 전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는 게 천안 북일고인데요. 북일고가 뜨는 게 사실 국제반 때문이에요. 국제반이 운영이 되는데 22명을 뽑는데 22명이 한 명당 5개 이상의 학교를 합격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네들 막 안 유명한 뭐 필리핀에 있는 국제대학 이런 게 아니라 유명 대학에 합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뜨고 있고요. 실제 뭐 서울대 스카이 이런 합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천안 북일고가 뽑는 인원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1학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내신 성적이 아주 좋으면 어느 정도 합격이 됐어요. 저희도 요번에 3명이 북일고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북일고 쓴다고 그랬길래 막 말렸거든요. 너의 마음만 상처 입을 뿐이다. 어차피 떨어진다. 근데 붙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장학금 받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약 한 2년, 2학년, 3학년 내신이 어느 정도 좋으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 면접을 다소 준비 안 했거든요. 준비를 그냥 살짝 했죠. 그 전에. 안 붙을 줄 알고 본인도. 그런데도 붙어버려서 굉장히 많이 저희도 그 3명이 얘네가 여기가 실력이었나? 막 이런 친구들이 붙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뽑고 다닌 학교도 좀 후회가 됐는지 그 전형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요번부터 2016학년도부터는 약간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내신만 좋아서도 안 되고 내신도 커트라인을 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고요. 여기 보시면 교과 210이고 자소서 40, 면접 40인데 그럼 교과가 더 중요하잖아?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북일고도 동점자 전원 합격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와 면접을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핸드아웃에는 드렸는데 PT에만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의 관심이 여기만 가 계시고요. 여기 말고도 자유형 사립고가 김천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요. 그 중에 약간 생각을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게 포항제철고랑 현대청운고입니다. 특히 이과 계열을 좋아하시는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두 학교를 한번 조금 입학 전에 발표하실 때 보시면 좋은데요. 포항제철고랑 현대청운고는 학교 자체에서도 우리는 이공 계열을 더 많이 쳐줄 거고 이과 계열을 잘해야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현대청운고가 원래는 사실 이름도 없는 자사고였거든요. 왜냐면 학원이었다가 고등학교로 바뀐 학교고 오래되긴 했지만 그만큼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서울대 막 이런 데 약간 막 점점 보내더니 중요한 건 요번 학년도 2015학년도인데요. 2015학년도 때 의대를 65명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2위 올랐거든요. 의대 치대 한의대 보낸 학교로 1등이 과학고고 2등이 현대총학이었어요. 놀라운 거죠. 막 아이들을 대부분 다 의대 치대 한의대로 보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공 계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아이가 나는 뭐 의사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멀어도 울산에 있는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청운고나 포항제철고도 현대청운고만큼은 아니지만 의대 인원이 20명 넘어 요번에 21명 의대 친일 한의대 보냈고요. 서울대 인원도 많습니다. 이 두 학교가 제가 이렇게 많이 보냈으면 여기 설명한 학교보다 더 어렵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약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커트라인이 약간 낮아서 1단계, 2단계 합격선이 얘네들보단 낮대요. 근데 들어가서 공부를 그만큼 시켜서 이제 결과물이 올라온 건데 아마 요번 의대 결과물 때문에 2016학년도에 경쟁률도 늘어는 나겠지만 이 자사고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7월에 발표하시다면 그때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지역 단위 자사고가 딱 하나 있죠. 안산 동산고. 이제 이 학교가 막 왈가불가 말이 많았어요. 폐지되냐 안 되냐. 그러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얘네가 살아나면서 조건을 건 게 있어요. 폐지시킨다 안 된다 이거 막 싸우다가 그럼 좋다 우리가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동산고는 요번 학년 작년 지금 1학년부터 인원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사실 들어가긴 어렵고요. 실제로는 지역 단위, 전국 단위 자사고보다는 안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사고 포함해가지고 15위 안에 15등 보통 한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학교는 되게 좋은 거죠. 실제로는 학생들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하는 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자유, 뭐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약간 자율적인 분위기를 많이 갖고 있는 학교라서 만족도는 되게 큰데요. 약간 내용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인원도 많이 감축되고 그다음에 15학년도 때 말고 아직 16학년도 전형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 웬만한 자사고나 외고는 그렇게 전형이 많이 바뀌진 않을 건데 동산고는 조금 많이 바뀔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지될 뻔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전형 입학 전형도 교육청에서 많이 이제 손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산고에 대한 전형 실어는 드렸어요. 근데 그게 다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7월에 발표되시는 거를 꼭 살펴보셔야지 될 겁니다. 얘네도 지금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 게 많이 바뀔 거라 예상이 돼서 우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단위 자사고는 동산고 하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는 웬만큼 통과하고 거의 대부분 뭐 웬만하면 A잖아요. 외국어도 A고 전과목 뭐 A고 90점 넘으면 되니까. 그럼 다 A니까 다 자소서랑 면접이 중요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아마 중요하실 거예요. 가장 기본인 거죠. 내신은 완전 기본이고요. 웬만하면 올 A가 좋습니다. 근데 만약 현재 올 A가 아니에요. 그럼 3학기 2학기 중간고사까지 계속 노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3학기 1학기에는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 망할 약간 빗뜨셨으면 계속 AA 뜨시게 만드시면 되시고요. 거의 대부분 자사고는 중간고사까지 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내신 준비하셔야 되고요. 전형 단계를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영재고뿐만이 아닙니다. 자사고, 외고랑 자사고가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되게 많이 붙어요. 좋은 애들을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형이 약간 미세하고 세세하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그냥 비슷하지, 외고는 비슷하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학교 전형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 전형에 맞는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7월에 발표되시면 아시겠지만 각 학교마다 전형을 발표할 때 자소서 내용도 아주 세세하게 발표해 줄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 꼭 들어가야 돼. 면접도 이 내용 물어볼 거야. 그럼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준비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그 학교가 원하는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냐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3단계인데요. 저희도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자사고나 아니면 자공고, 양서고, 뭐 공주사대부고 이런 거죠. 후기에 들어가지만 좀 좋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 간 친구들이 한 학기 견디고 전화 와요. 뭐 아니면 아주 오래 견디면 한 1년 견디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전화 올 수 있게 막 기다리는 거죠. 전화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과정이에요. 들어는 갔어요. 어떻게든. 근데 너무 어려운 과정들로 내신이 준비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어 점수만 좋다고 해서 외고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영수, 뭐 아니면 사, 아니면 과학, 약간 이건 좀 떨어지지만 국영수 3과목 같은 경우는 심화학습을 좀 하시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다 이제 심학습을 하고 들어갔고요. 특히 용인외대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고3 과정까지 끝내고 들어왔다라고 산문지에 있거든요. 수학은. 그러니까 뭐 못 따라잡는 거죠. 한 1년 정도 끝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소서인데 자소서에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들이 무조건 들어가요. 모든 자사고와 외고의 영역,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영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 너 공부 어떻게 할래? 너의 공부 계획이 뭐니?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인성 영역이에요. 이 인성 영역 경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입시 설명회 오신 어머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용인 외대부고 입학처장이 제발 자소서에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마음의 상처가 뭐 컸고 뭐 집안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뭐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런 내용 제발 쓰지 말라고. 그 아이들이 자소서에 학생 반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저는 삶이 어려웠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이제 쓰지 말라 이거죠. 마음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대신에 경험, 뭐 여행 경험, 또 학생 친구 간의 경험 이런 경험들도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아주 친구끼리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엄청 싸웠고 그게 본인 잘못이든 친구 잘못이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보고 그 느낀 점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등학교 가게 되면 교우관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연결한 자소서에는 거의 만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던 얘기들 학생들에게 하지 마시고 좋았던 경험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공부하느라고. 그런 경험들을 어머님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사고랑 외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한 학생은 자소서랑 면접에서 티가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되살려 주시고 그러면서 자소서를 준비하시되 실제 이렇게만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자소서가 변별력이 이제 내신 낮아졌으니까 자소서의 변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A랑 B가 4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환산을 시키면 1점밖에 고등학교에서는 차이를 안 줘요. A는 100점이면 B한테는 99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점수는 다 어디서 주냐? 면접과 자소서에서 줍니다. 면접이랑 자소서는 등급과 3점 차이를 벌어지거든요. 실제로는 이 3점이면 A, B, C, D, A랑 D의 관계인 거죠. 왜냐면 내신은 1점 차이밖에 안 주는데 면접은 3점 차이나 주니까 실제 면접이랑 자소서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량은 좀 축소를 했어요. 오히려 더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량이 축소되니까 막 이거는 써야 되겠고 저것도 써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막 그걸 걸러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오히려 고요. 더 힘든 거는 교과일 질문이랑 스펙을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데에서 입상했고 KM을 입상했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쓰는 게 금지됐는데 사실 작년까지 이런 스펙을 은근슬쩍 썼어요. 막 자소서를 가르치는 과외 강사들이 은근슬쩍 쓰면 된다. 우리 엄마 뭐 아빠가 국회의원이다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된다. 이걸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왜냐면 그래봤자 어쨌든 감점을 아주 작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네가 내신 성적 좋고 면접 잘 보면 이 정도 감점은 되지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면접관들한테는 더 좋은 인사를 주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펙과 기타 입상 실력이 자소서에 적히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올해이든 뭐든 우리는 그냥 감점 처리가 아니라 탈락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 되시고요. 그걸 어떻게든 돌려서라도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이제 이런 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어떻게 서류를 보냐면 학생들이 서류를 내잖아요. 그럼 그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서류는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름이랑 그 다음에 자소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서류에. 그러니까 뭐도 없는 거냐면 우선 중학교 없고요. 왜냐면 좀 좋은 중학교 출신들을 뽑아갈까봐 뭐 국제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걸러낼까봐 중학교 금지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생 내신 성적. 그러니까 1단계를 몇 점으로 통과했냐도 그 서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AA인지 AABB로 1단계를 통과했는지도 면접관들이 볼 수 없어요. 딱 두 가지. 이름과 자소서고. 그러니까 더 공정하게 면접을 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대신에 면접을 엄청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핸드아웃엔 실려 있지만 학교별로 면접도 원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안양이고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했을 때 30초 내로 대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린대요. 그거를
그렇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입학처장이 요번에 입학 설명회 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창의성을 더 우위에 두겠다. 근데 얘가 창의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내가 질문했을 때 30초 내로 대답하냐 안 하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민사고 이런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1인당 면접 시간이 100분이나 되겠어요?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하고 너의 진짜 생각을 얘기해.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이야기들이 면접 내용과 자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아냐? 입학 전형 발표하실 때 다 나옵니다. 얘네가 아주 자세하게 입학 전형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선은 천자, 자기주도 학습, 아까 말씀드린 학습 계획에 대해서는 천자만 쓸 수 있고요. 인성 영역, 경험에 대한 여기는 500자, 총 1500자로 자소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되게 많이 얘기해요, 학교에서. 제발 같은 내용 쓰지 마. 그러니까 너 어렵다는 거 쓰지 마. 그 다음에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교우 관계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결과만 쓰지 마.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근거와 논거와 너의 경험을 꼭 제시해. 이런 얘기를 아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번에 그 인터뷰 같은 내용들 거의 대부분 좋은 자사고랑 외고 교장선생님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인터뷰 때마다 모든 학교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자소서는 보지 않겠다, 뽑지 않겠다 이 얘기죠. 스펙 기재 금지,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어디 살고 그 주소도 쓸 수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자소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판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소서를 이 뽑은 거예요, 얘는. 이 친구 뽑았는데 예의상 면접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소서도 워낙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면접 비중이 진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1학년부터 면접 비중이 커졌고요. 지금 입학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입학 설명회에서 면접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면접 비중이 우리는 5개 질문할 거야, 3개 질문할 거야 이런 개수들은 미리 발표를 할 거예요. 대신에 어떤 걸 질문할 거야는 우리가 말해줄 수도 있고 말 안 해줄 수도 있어. 아직 생각 중이야. 약간 이런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민사고가 어떤 문항을 질문할지를 발표해요. 그러면 다른 학교랑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약간 경쟁이니까 어느 한 학교가 발표 안 하면 한 학교도 발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서 어떤 문항을 얘기할 거를 발표할지는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전형이랑 면접 질문, 자소서, 영역 이런 것들이 7월에 발표되시면 그걸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자소서랑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실 텐데 전문인의 도움이 받으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대필 안 되고요. 부모님이 대신 넣어주는 거 안 되고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구별하냐? 그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걸 구별하는 무슨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돌리면 누가 대신 써줬는지 안 써줬는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을 돌리면 인터넷 어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랑 겹쳐요. 이러면 본인이 썼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감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걸 구별하기 때문에 자소서랑 면접을 준비하실 때 전문인이 대필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랑 얘기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준비한 학생들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인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외부로 자사고를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얘를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자소서 면접 좀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학원은 이제 지난 겨울방학부터 자소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준비를 해서 3학년 여름방학 때 끝내야 되는 건 아시죠?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준비하시면 안 되시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의 도움을 약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얘는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자사고는 수학과 과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사고 특목고를 많이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과정을 선행하는 게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대부고 갈 정도의 실력, 외대부고 하나고 갈 실력, 아니면 난 특목고는 안 갈 거고 진성고 갈 건데 진성고에서 전교권을 유지할 거야. 이런 걸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중2부터 고등과정 선행하고요. 늦어도 중2 여름방학, 진짜 늦으면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사고를 생각하신다면 그럼 학기 중에 방학 때 오히려 선행을 하고 학기 중에서는 문제풀이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도 하되 선행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심화교재, 심화교재를 통해 가지고 내신이나 뭐 선행이나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도 계속 막 어머님들이 요구가 많으세요. 선행을 좀 빨리 시켜달라고. 왜냐면 우리 아이는 외고랑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보낼 거라고. 사실 볼 때 이 선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지 선생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선행만 계속하면 올라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선행을 제대로 되게 시켜서 올려보내야 외고랑 자사고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특별히 지금 일반고도 생각하신다면 뭐 진성고, 국고는 아무리 평준화 됐어도 계속 실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는 선행을 시킬까 말까, 어디까지 선행을 시킬까는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어머님들 욕심보다는 아이와 선생님의 의견을 좀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저희 학원에 선행을 계속 많이 시키지만 그것대로 가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점수를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높은 점수로 올라가고 진짜 자사고 특목고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약간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내신뿐만 아니라 자소서 면접도 아이와 학생과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도,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영어학원도 그렇고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입시에 대해서 그런 분들과 상의를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중간에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핸드아웃에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고,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작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많이 상담을 했거든요. 학생 점수랑 학생 상황이랑 또 우리 아이가 외고에 맞는지 국제고에 맞는지 자사고에 맞는지 그것도 구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시면 뭐 남아서 상담을 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잡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드신 분 2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